지난 31일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양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 500선 바로 아래까지 바짝 다가선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는 2000선 회복에는 실패하면서 1996선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243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고 개인이 동반으로 매도에 나서면서 1,398억 원을 팔았습니다. 기관만이 매수였는데요. 1,79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외국인의 매도세가 포착됐습니다. 162억 원, 개인 쪽에서 동반으로 235억 원을 순매도했던 가운데 기관 쪽에서 423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선물시장입니다. 역시 외국인 쪽에서 3대 증시를 모두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소폭 26계약 그리고 개인 쪽에서 1,721계약을 매도했고 기관은 1,641계약을 매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의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1위는 삼성전자 이름 올렸습니다. 현대위아가 이어서 2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금융주 KB금융과 LG화학 5위는 한국전력이 올라왔습니다. 기관 쪽의 순매수 상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봅니다. 현대중공업과 함께 고려아연, SK 등에서 기관 쪽으로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순매도 상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주들에 대한 매도세가 집중됐던 날이었는데요. 현대차 외국인의 순매도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LG디스플레이와 SK 올라와 있고 5위에는 현대중공업이 이름 올렸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기아차를 많이 팔았습니다. 이어서 LG화학과 부품주인 현대위아, 현대모비스가 나란히 올라왔고 5위에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순매수 특징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1% 넘게 상승 마감하면서 마지막 거래일에 다시 15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1%가 넘게 오른 데 따른 흐름인데요. 삼성전자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려 5거래일 만에 삼성전자가 힘겹게 다시 150만 원 선을 탈환했습니다. 지난 27일장에서도 1%대로 올랐고 이날장에서도 추가적으로 1.7%가 올랐는데요. 26,000원이 올랐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소폭의 매수 81주를 매수했고 외국인 순매수 상위 1위에 이름 올렸는데 외국인 쪽에서 23,000여 주를 매수했습니다.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니까 한 해 동안 9.4%가 상승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올라간 업종이 바로 전기전자 업종 30%대 상승 기록했습니다. 이를 주도한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였는데 지난 한 해 동안 43%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순매도 특징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장에서 자동차주들의 부진이 좀 두드러졌었는데요. 특징주 현대차로 꼽아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우수한 모습이었는데 10개 종목 가운데 현대차를 비롯한 현대차 3인방과 함께 삼성생명만이 하락한 날이었습니다. 이날 2%대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현대차의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 나타나고 있고 이날도 2%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보합권 또는 계속해서 하락권에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엔화 약세에 따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수출주 중에 대장주인 모습인데요. 다만 지난 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브릭스 지역에서 지난해 생산한 자동차가 2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브릭스 지역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중국 지역에서의 현대자동차의 판매 실적이 호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 증권가에서는 자동차주들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최근의 흐름이 엔화 약세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반면에 글로벌 판매 호조가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향후 한두 달 내에 월간 판매량 실적이 이들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장 수급 동향 체크해봤습니다.